본 자료는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기획 및 보급,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영상 제작, 주식회사 도서출판 점자.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950-0168.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점자학교의 임경억입니다. 지난번 1강에서 6강까지는 우리가 교정 문제를 했고요. 이제 7강과 8강 두 차례에 거쳐서 저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긴 문장을 놓고서 하지는 않고 짤막짤막한 거 모두 36개인데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점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먼저 1번 문장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1번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마침표가 여기서 그림 형태로 점을 찍어놨죠. 자, 마침표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쓰는 문장 부호이다 하고 소괄호 속에 그 다음에 쌍점 있죠. 3 마침표 1 운동 소괄호 닫고,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자로 옮겨 보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점자로 옮겼는지 확인합시다. 자, 처음에요. 이거 마침표 이렇게 그림으로 점 찍어 놓잖아요. 요거 는 할 때, 자, 요게 우리가 예전에는 요런 거를 표기할 때 앞에다 온표를 붙였었잖아요. 온표에다가 마침표에 해당되는 2호점을 찍었지만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할 때는 온표를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규정에서는 온표는 자음이나 모음을 단독으로 쓸 때 이때만 온표를 쓰지, 무슨 뭐 마침표다 무슨 어떤 기호를 나타낼 때 앞에다가 온표를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냥 이거 온표 없이 그냥 마침표에 해당되는 2, 5, 6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표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쓰는 문장 부호이다 하고서 소괄호 속에 그 다음에 쌍점, 그 다음에 3일 운동. 자, 여기서 3일 운동도 3 마침표 1 할 때 그 다음에 칸을 띄우지 않고 운동, 이렇게 이제 묵자에는 돼 있죠. 그러나 요 놈을 점자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3과 1 사이 마침표가 돼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규정에서 보면은 숫자와 숫자 사이 마침표로 찍혀져 있죠. 요 마침표 찍혀져 있을 때, 그리고 자리점을 찍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다음 숫자에 수표를 붙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 규정이 43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마침표 다음 요 숫자 1에는 수표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규정이 요 마침표, 그 다음에 자리점에 해당되는 거, 요 자리점에 해당되는 2점도 이제 쉼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을 찍을 때 수표를 아니하고 그 외 것들은 이제는 다 수표를 찍죠. 그래서 뭐 쌍점이라든지 붙임표라든지 이런 거 다음에 나오는 숫자에는 이제는 수표를 붙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묵자에는 3, 1과 운동이 붙여져 있지만은 점자에서는 띄워서야 된다. 왜? 이 운동할 때 이 운자 약자가 이 숫자랑 같이 붙어 있게 되면 7로 오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일과 반드시 띄워서 운동,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먼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작은 따옴표 속에 계피떡, 작은 닫고 이라 할 때 또 작은 따옴표 속에 떡, 자는, 자, 쌍디귿의 모음어 받침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점역을 할 것이냐 확인합시다.
자, 앞에 뭐 계피떡이라 할 때 떡자는 요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자, 쌍디귿의 뭐뭐 받침 기억을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쌍디귿. 자, 여기서 여러분들 쌍디귿을 쓸 때에 주의를 해야 되죠. 자, 파랑에 보면 우리 규정 자음이나 모음을 단독으로 표기할 때는 온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표를 쓰고 쌍디귿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쌍디귿을 어떻게 쓰느냐. 우선은 우리가 흔히 쌍디귿 그러면 6.24점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점형이죠. 점형. 그거는 점형에 해당되는 거고 쌍디귿은 디귿 2개를 쓰는 겁니다. 네, 디귿을 2개를 써야 되는데 그 파랑에 보면은 자음을 단독으로 쓸 때는 받침으로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쌍디귿 쓸 때는 디귿 2개, 3호, 3호. 네, 3호, 3호를 2개 써야 됩니다. 왜? 받침 글자로 쓰라고 파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표하고 3호, 3호에. 자, 요렇게 이제 자음을 단독으로 쓸 때에 조사에가 붙었잖아요. 요거는 묵자에 붙여져 있으면 붙여 쓰고, 띄어져 있으면 띄어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파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붙여져 있으니까 쌍디귿에 붙여 썼고요. 그 다음에 모음 역시 온표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받침 기역으로 또 온표에 자 기역이니까 항상 자음으로 쓰게끔 되기 때문에 1점으로 찍었죠. 그 다음에 으로 이것도 한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 적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자음을 단독으로 해서 온표로 적었을 때는 묵자에 붙여 있으면 붙여 있는 대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쓰지만은 그러나 점형표를 활용할 때는 뒤에 붙여져 있더라도 띄어 적어 줘야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쌍디귿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또 6.24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놈은요 그 묵자의 쌍디귿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쌍디귿을 점형으로 나타낼 때 점형으로 나타낼 때 6.24점이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내용 넘어가죠. 자, 어떤 내용이죠? 자, 첫소리 자음 니은 하고서 소가루 속에 이렇게 니은이 일반 묵자로 되어 있죠. 니은은 그 다음에 1,4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묵자로 쓰는 1,4점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1,4점. 그렇죠. 1,4점 지켜져 있는 거 이거로 표기하고 쉼표 끝소리 자음 니은 또 역시 가로 속에 니은이 있죠. 이거는 역시 우리 묵자에 보면은 점자로 이렇게 2호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호점으로 표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놈은 어떻게 점자로 표기할까요?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첫소리자음 니은 원래 첫소리자음 니은은 1,4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로 속에 니은을 표기할 때는 파랑에서 받침으로 표기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온표의 2호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소리자음 니은도 온표의 2호점, 끝소리자음 니은도 온표의 니은. 이번 규정이 그렇게 파랑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소리자음 니은이라 하더라도 온표의 2호점, 끝소리자음 니은이라도 온표의 2호점이라는 거 잘 챙기시고, 자, 니은은, 그 다음에, 자, 우리 묵자에 보면 1,4점이 점형으로 나와 있죠. 이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묵자에 1,4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점형표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7항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점형표는 456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4, 5, 6에 온표를 찍어 놓은 게 점형표죠.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게 1, 4점이잖아요. 그죠? 1, 4점 찍고 으로. 자, 묵자에서는 으로라고 붙여져 있지만은 점자에서는 자, 67항에 따라서 점형표 다음에 나오는 붙어 있는 글자는 한 칸 띄어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형표 다음에 으로는 띄어서 으로라고 표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표기하고 그 다음에 끝소리 자음 니은 자 요것도 또 가로 속에 니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표의 2호점 해야 되죠. 요거 역시도 우리 묵자에서는 점형으로 이렇게 2호점으로 찍혀 있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놈을 점자로 옮길 때는 점형표를 해줘야 됩니다. 4, 5, 6에 온표를 딱 하고서 거기다가 2호점 역시 으로 여기 역시도 묵자에서는 으로가 붙여져 있더라고도 점자에서는
띄어서 의로라고 표기를 해 줘야 한다. 67항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큰 따옴표 열고, 이건 감자이고, 쉼표, 저건 양파예요. 맞춤표, 큰 따옴표 닫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좀 신경 써야 될까요?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 규정 11항과 14항의 내용인데, 자, 이건 감자이고 할 때, 이 나다, 마바자, 카타파, 요 9개의 약자 있죠? 요놈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올 때는 약자로 하지 아니한다. 14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감자이고 할 때, 자자 다음에 이고, 이 모음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약자로 안 하고 1, 2호 그대로 붙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저건 양파예요. 양파예요. 자, 요거 파와 예자, 요거는 이제 11항에 근거해서, 자, 예자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가 나올 경우, 예, 그렇죠? 예, 예자 앞에 이 모음 글자가 나올 경우, 즉 받침이 없는 글자 나올 때는 구분표 36점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파예요 할 때는, 자, 요 예자 앞에 받침이 없는 모음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구분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양파 할 때 이때는 파는 그냥 그대로 약자를 씁니다. 여러분도 혼돈하셔는 안 돼요. 자, 원래는 나다마바자 카타파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올 때, 지금 파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왔잖아요. 예라는 게. 그러면 이때는 파 약자 쓰지 않는다라고 14장에 의해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11항을 생각을 하셔야죠. 11항에는 예자 앞에 받침이 없는 모음 글자가 나올 때는 구분표가 쓰여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파자 다음에는 예자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분표가 나오죠. 구분표가 나오니까 파 약자를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 앞에 뭐 약자를 써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파자에 1, 2을 써줄 필요가 없죠. 그대로 파 약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파 약자에다가 구분표의 예, 요, 이렇게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거 14항과 11항의 규정이 같이 적용된 문장이다. 그래서 양파예요. 파자, 이거 약자 씁니다. 1, 2호 안 붙여요. 그 다음 구분표에 예요, 이렇게 쓴다라는 것,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또 어떤 내용일까요? 배가 너무 고팠다. 마침표. 그래서 미숫가루 한 봉지를 다 탔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확인할 거 확인합시다. 자, 배가 너무 고팠다 할 때, 고팠다. 자, 여기 아까 이제 14항 그 내용인데, 나다마바자 카타파하, 예, 요 약자들이 있을 때, 그때 모음 글자가 나오면 약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고팠다? 요거는 모음 글자가 아니라 쌍시옷 받침이 나왔는데도 약자를 쓰지 않죠. 그게 14항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14항의 붙임표에 보면은 파자인 경우에는 쌍시옷 받침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1, 2, 6을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글자들, 뭐 태어났다 할 때 낫, 그 다음에 뭐 올라탔다 할 때 탓, 뭐 요런 거 할 때, 이때도 사실은 1, 2, 6을 붙여주면은 혼동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1, 2, 6을 안 붙이고 그냥 쓰는 것으로 현재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파자만 쓸 때만 파에 1, 2, 6을 붙여서 파 약자를 쓰지 않고 피읍에 그 다음에 쌍시옷 이렇게 쓴다라는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임파액은, 자, 혈액 가운데점 뇌척수액 따위와 함께 모두 체액에 속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어떻게 점역을 하면 좋을까요? 확인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임파액, 자, 임파액 할 때 여러분들 파와 액 사이에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거 구분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인파액 할 때 이 애자 있잖아요. 이 애자 앞에 구분표를 쓸 때는 네 가지에 한해서만 씁니다. 그 앞에가 야, 와, 우, 워. 예, 모음이 야, 와, 우, 워. 요 일대만 애자 앞에 구분표를 하고 그 외의 모음은 그냥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파액 할 때는 요거는 14항 규정이죠. 나다, 마바자, 카타파 다음에 모음 글자가 왔죠. 에 모음 글자죠. 이때는 파 약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읍에다가 16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애자 앞에는 구분표 하지 않고 이 126을 붙여서 이 혼동을 막고 있죠. 인파액 요거 구분표 안 해요. 야, 와, 우워 요 네 개일 때만 애자 앞에 구분표를 한다라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가운데 점, 뇌척수액 할 때. 자, 뇌척수액 할 때 봅시다. 척수액. 자, 여기서는 애자 앞에 척수, 수할 때 우자 모음이 나왔죠. 야, 와, 우, 워. 야와 우와 할 때 우, 모음 우자가 나왔죠. 그래서 척수액 할 때는 이때는 모음 우자가 나왔기 때문에 애 앞에 구분표 36점을 했다라는 것, 요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혈액 가운데 점, 뇌척수액, 따위와 함께 뭐 샬라샬라 이런 내용을 쓰다가 근데 혈액과 뇌척수액 이걸 이 길다 보니까 줄을 갈아야 된다. 이때는 가운데 점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갈아야지 자연스럽다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내용 먼저 볼까요? 그는 청빈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죠. 자, 요거 어떻게 점자로 옮길까요? 확인합시다. 자, 요거는 규정지 17항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점형에서 1, 2, 4, 5, 6이라는 점형이 있죠. 1, 2, 4, 5, 6. 자, 요 놈은 우리는 흔히 이제 영자 약자로만 알고 있죠. 1, 2, 4, 5, 6. 예, 영자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1, 2, 4, 5, 6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녀석이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엉자 약자가 되고 어떨 때는 영자 약자가 되고, 예, 그게 1, 2, 4, 5, 6인데 그 1, 2, 4, 5, 6 앞에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읓, 그렇죠. 요 시옷 속에는 쌍시옷까지 포함되고 지읒 속에는 쌍지읒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옷, 지읒, 치읓 이 녀석이 올 때는 1, 2, 4, 5, 6이 엉자 약자가 되죠. 엉.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 이 녀석이 아닐 경우에는 다 영자 약자가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17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빈, 치읓이죠. 그러니까 1, 2, 4, 5, 6은 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성할 때 명. 자, 요때는 시옷, 지읒, 치읓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음일 때는 이때는 그대로 영자 약자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1, 2, 4, 5, 6 요놈은 앞에가 시옷, 지읒, 치읓이면은 엉, 시옷, 지읒, 치읓이 아닌 다른 녀석이 나올 때는 영자 약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껏 말썽 한번 피우지 않은 딸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점자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썽.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1, 2, 4, 5, 6 앞에 이 쌍시어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엉자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썽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껏. 자, 껐자 쓸 때요, 뭐 힘껏 뭐 했다, 정성껏 뭐 했다, 이렇게 할 때 이 껐자 쓸 때는 건 약자 앞에다가 된소리표 6점을 찍어주죠. 6점을 찍어주고 건 약자를 쓰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 불을 껐다 이런 걸 할 때 이때 껐자 이때도 우리가 걷자 약자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불을 껐다 할 때는 쌍시온 약자가 있잖아요. 그 쌍시온 약자는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물건을 뭐 선반에 얻는다 할 때는 어의 니은 지읒 받침 있잖아요. 니은 지읒.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끓이다 할 때는 끝자의 리을 히읗이죠. 그렇게 겹받침은 이렇게 약자를 만들 때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선반에 뭘 얻는다 할 때 니은 지읒에서 어와 니은, 이 니은 지읒에서 니은을 분리해서 어랑 합쳐서 언제 약자를 쓰죠. 그다음 물을 끓는다 할 때도 이 리을 히읗에서 리을만 떼다가 을자 약자에다가 히읗 받침을 붙이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나 쌍시옷 약자는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을 껐다 할 때는 그냥 꺼에다가 쌍시옷 약자를 붙이는 것이지 건 약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그렇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지금껏, 힘껏, 정성껏, 뭐 이제껏 할 때 이때 것은 건 약자에다가 된소리표를 붙여서 적는다는 것. 자, 그다음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내용 볼까요? 자, 며느리가 못마땅한지 시어머니는 눈살을 찡그리고 혀를 찼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거 한번 점자로 어떻게 할까요? 확인합시다. 자, 요거는 우선 또 17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하나하나 볼까요? 며느리가 못마땅한지, 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찡그리고 할다. 자, 여러분, 약어 7개 아시죠? 예, 우리가 약자 27개, 약어 7개 해서 총 34개의 약자 약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약어는 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므로 이런 거 있죠. 자, 요거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요 약어는요 좀 성격이 고약해갖고 지 뒤에 뭐가 따라 붙는 거는 허용을 합니다. 예, 지 뒤에 뭐가 따라 붙는 건 허용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래서인지 이럴 때는 그대로 다 허용을 하죠. 예, 근데 지 앞에 뭐가 나오는 거는 이놈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찡그리고 오그리고 쭈그리고 이때 지 앞에 그리고 앞에 찡, 오, 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 앞에 뭔가가 튀어나올 때는 약자가 안 합니다. 약자 안 해요. 그러니까 지 앞에 뭐가 나와버리면 약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찡그리고 할 때는 그리고 앞에 찡 나오죠? 그러면 약자를 안 해버리죠. 찡그리고 오그리고 쭈그리고 그러죠. 근데 뒤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도 이때 뒤에 나오는 건 또 허용을 해요. 그때는 약어가 그대로 살아 있다라는 것 아시고, 자, 여기서 눈살, 여러분 요거 맞춤법 문제 많이 나오죠. 눈살, 그렇죠. 몸살, 그렇죠. 그러나 등살, 요거 맞춤법 시험 잘 나오죠. 자, 그리고 혀를 찼다. 자, 여러분 나다마바자 카타파하에서 파자일 때 일리오 꼭 붙인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라와 차, 이거는 어차피 약자가 없으니까 라와 차에 쌍시옷 붙을 때도 일리옥 좀 꼭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라차팟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라차팟일 때는 일리옥이 항상 붙는다. 뭐 올랐다 할 때, 그다음에 뭐 아팠다 할 때 팟, 그다음에 뭐 축구공을 찼다 할 때 찼, 라차팟, 요거는 일리옥을 꼭 붙인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넘어갑시다. 자, 다음표 속에 학교에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고 예. 자, 경상사투리죠. 그리고 예 숙제를 했지 예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점자로 그대로 옮길 때 어떻게 점역을 해야 되는지 요것도 확인합시다. 자, 요것도 이제 17항도 관련되어 있고 아까 11항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학교에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고 예. 자, 볼 때 요거는 11항과 관련되어 있죠. 자, 예자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 나올 때는 구분표 36점을 해 주셔야 되죠. 예, 먹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예.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 17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 자, 요거 여러분 그리고와 예자 3 이거 구분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자 앞에가 그냥 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라는 약어가 쓰여진 거예요.
예, 그리고는 약어 다음에 예자. 이때는 구분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왜 그러나요?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요. 그러나 약자 씁니다. 그 다음에 요를 붙이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 할 때도 그리고라는 약어이기 때문에 그냥 예자를 붙인다. 여기는 구분표를 하지 않는다. 예,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구분표를 하려면 앞에가 어떤 오라는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오라는 모음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약어죠. 예, 약어 다음에 예자 나올 때는 이거 구분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숙제를 했지 예. 자, 이때는 이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 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표를 하고 있다. 요거 그리고 예 할 때는 구분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넘어갑시다. 자, O 가운데점 X죠. 예, OX 퀴즈를 내볼 테니 예, 한번 맞춰보게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점역을 하면 좋을까요?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들 OX 퀴즈 할 때 요 OX 쓰는 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O 대문자 오죠? 그 다음에 대문자 X. 자, 우선은 자,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 규정에 따라서 로마자표, 예, 이제 로마자표하고 대문자표하고 O.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운데점이에요. 예, 이 가운데점은 한글 기호죠. 예, 한글 문장 부호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자 다음에 한글 문장 부호가 바로 나오면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는다. 예. 그거 아시죠? 요거 33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항에는 뭐 쌍점, 쌍반점, 그 다음에 뭐 쉼표, 그 다음에 줄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일영어 점자 규정이 아니라 한글 규정에 나오는 이런 문장 보죠. 이런 규정이 나올 때는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점이라는 얘기는 33항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 33항에 이렇게 한글 문장 부호에 이런 부호를 쓸 경우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운데점도 그 33항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O 다음에 이 가운데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죠. 예, 그다음 O. 자, 그다음에 또 X. 자, X는 또 로마자표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지금 가운데 점으로 인해서 앞에 그 로마자표의 효력이 정지가 됐죠. 예, 이미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로마자표를 쓰고 그 다음에 대문자에 X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자 종료표를 해줘야 되죠. 중요한 거는 O 다음에 한글 문장부호 가운데점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X는 이미 그 앞에 가운데점으로 인해서 로마자의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로마자 표를 적어서 X를 표기해야 한다라는 것,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3항의 규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글 규정이 나올 때는 로마자 종료표 할 필요 없고, 또 한글과 영어가 같은 규정들 있잖아요. 뭐 마침표, 느낌표, 예,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줄임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종료표를 하냐? 우리가 슬하물이라고 그랬죠. 슬하물, 슬래시, 즉 빗금이죠. 하이픈, 이건 붙임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물결표, 예, 슬하물이라고 그러죠. 예, 빗금, 그 다음에 붙임표, 그 다음에 물결표. 요놈 다음에 한글이 붙어 나올 때, 예, 요 빗금과 붙임표와 물음표, 즉 슬래시, 하이픈, 물결표, 요놈 다음에 한글이 붙여 나올 때는 그 부호 앞에, 그러니까 빗금 앞에, 또 붙임표 앞에, 물결표 앞에 로마자 종료표를 한다라는 거, 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12번 넘어갑시다. R&B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음악의 하나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아마 리듬 앤 블루입니까? 그 약자일 텐데 R&B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앰퍼샌드 기호는 이제 우리 71항에 여러 가지 기호들 많이 나와요. 앰퍼샌드, 뭐 샵 기호, 뭐 캐럿 기호, 저 71항이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R&B 할 때 저기 로마자니까 로마자표 열고 대문자표 쓰고 R 쓰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기호, 앰퍼샌드 기호는 4점에 1, 2, 3, 4, 6이죠. 그 다음에 또 대문자의 B, 그 다음에 저 로마자 종료표를 쓴다라는 거, 요거 잘 아시면 되는데, 요 R&B를 쓸 때요, 저 R도 대문자, B도 대문자니까 이거 대문자 단어표로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R과 B 사이에는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문자 단어표를 못 씁니다. 각각 대문자 기호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럼 여기서 R과 B가 이게 R은 레드의 약자고 B는 버스의 약자니까 이거 1급전자 기호를 붙여줘야 되지 않나요? 자, 여기서는 R&B, 이 R&B가 붙여져 있죠. 이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급점자 기호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R 띄우고 앰퍼샌드 띄우고 B, 만약 이렇게 R과 앰퍼샌드와 B가 각각 띄어져 있을 때는, 자, R에는 1급전자 기호표를 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로마자 표가 붙어 있으니까. 로마자 표가 붙어 있을 때는 1급전자표 안 합니다. 여기 1급전자 기호표는요, 이제 알파벳 단어 약자, 알파벳 단어 약자일 때는 그 로마자 표가 붙어 있을 때는 안 하죠. 그래서 R은 안 하고, 그 다음 앰퍼샌드, 그 다음에 B. 자, 이때는 계속 영어의 흐름이 있잖아요. R, 그 다음에 N%, 그 다음 B. 이때 영어의 흐름이기 때문에 B에는 로마자 표를 안 하죠. 로마자 표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급점자 기호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띄어서 적었을 경우, R 띄우고 앰퍼샌드 띄우고 B, 이렇게 각각 띄어서 적을 때는 그렇게 표기하지만은, 여기서는 R&B는 하나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1급전자 기호표가 필요 없이 그냥 R 앰퍼샌드 B 그렇게 표기한다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3번 확인합시다. 자, 아동센터에서 봉사한 경력은 사회생활에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알파가 중요하죠.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30항에 보면 그리스어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쭉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 쭉 나오죠. 그 다음 이제 31항에 보면은, 자, 국어 문장 속에서 그리스어를 쓸 때도 로마자표와 로마자 종료표를 쓴다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쓸 때에 로마자표로 열고 로마자 종료표로 닫았죠. 그리스어도 로마자표와 로마자 종료표를 사용한다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14번 확인합시다. 자, 우리 집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샵 5907이다. 여러분 샵 기호를 아셔야 되죠. 확인합시다. 자, 요거도 아까 제가 71항에 이런 부호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 규정에서는 이런 뭐 샵이다, 뭐 골뱅이다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 나올 때는 뭐 로마자 표를 썼었죠. 그러나 이번 규정에서는 뭐 그런 부호 안 쓴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는 자, 샵 5907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샵 기호 아시죠? 456에 1456. 그냥 456에 1456 샵 기호에다가 5907을 씁니다. 자, 여러분 샵 기호 앞에 로마자 표 이거 안 쓴다는 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넘어갑시다. 자, A, B 둘 중 A는 모음이고 B는 자음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거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A, B 둘 중, 자, 여기서 우리가 규정 32항을 보면은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표 그 사이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놨습니다.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 규정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한글책을 보면서도 이제는 영어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32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 B 둘 중 할 때 A, B 할 때 A 할 때 로마자표 열었죠. 그 다음에 심표하고 B하고 로마자 종료표 닫았죠. 그러면 로마자표와 로마자 종료표 사이는 영어 규정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썼고 그 다음에 심표. 이 심표는 자 영어 규정에 있어 심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5점이죠. 5점인데 영어 규정에서는 2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점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영어 규정의 심표가 2점이다. 그럼 2점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자 여기서는 또 B를요. 그냥 대문자 B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규정에서는 B를 지 혼자 써놓으면요. but 그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자가 아니야.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게 1급 점자 기호표인 5, 6점을 씁니다. 그래서 5, 6점에 대문자 6점에 B 이렇게 써야지 이게 B가 되지. 이거 5, 6점을 쓰지 않으면 벗어야 됩니다. A 심표 벗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1급 점자 기호표를 써줘야 되는데 이제 복잡하게 영어 규정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 중 자 A는 모음이고 B는 자음이다. 자 근데 여기서 B는 자음이다. 이때 B는 또 5, 6점을 안 찍었네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이거 찍어야 되지 않나요? 안 찍습니다. 왜? 또 우리나라 또 37항 규정에 또 머리 아픈 게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알파벳 약자거든요. 이거 B 쓰면 but, C 쓰면 can 뭐 이런 것들이 37항에 나와요. 이런 알파벳 단어 약자나 하위 단어 약자는 앞에 로마자표 여기 3, 5, 6 붙었죠. 로마자표가 붙어 있을 때는 약자로 쓰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약자로 쓰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로마자표가 붙어 있을 때는 굳이 1급 점자 기호표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 3, 5, 6 이 로마자표가 붙으면 약자로 안 한다라고 37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급 점자 기호표 5, 6점을 찍어서 이거 약자 아니다. 그거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3, 5, 6 그 로마자표만으로도 요 B는 약자가 아니라는 거를 37항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5, 6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까 여기서 A 심표 B는 이렇게 하는데, 난 지금 영어 심표가 몇 점인지 몰라.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이 심표를 모른다, 영어표를 모른다, 그러면 한글 기호 심표를 찍어야죠. 한글 심표 5점을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글 심표 5점을 찍었기 때문에 영어 로마자표 효력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쓸 때 다시 로마자표에 6점의 B를 쓰셔야죠. 그렇게 일단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33항에는 한글 문장 부호가 나오면은 로마자 종료표의 효력이 끝난다라고 돼 있죠. 끝났기 때문에 B 쓸 땐 다시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 32항 규정에 따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A와 B 사이에는 영어 심표 2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1급 점자에 B 이렇게 쓰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심표가 뭔지 몰라. 근데 뭔가 쓰긴 써야 돼. 그때 여러분들이 편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글 심표를 찍고 또 이제 B 다음에는 또 로마자표를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33항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32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LG-기아, 그 다음에 소가로 속에 한글로 LG 기아 경기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라는 내용인데 점자 확인합시다. 자, LG 기아, 요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자 표하고 대문자 단어표 LG 하이픈 그 다음에 또 대문자 단어표 기아. 자, 여기서 기아에는 저 로마자 표 필요 없죠. 왜? 앞에 이미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하이픈은 이 영어에도 하이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의 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한글 문장 부호가 나오죠. 여기 서가로로 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34만 규정에 따라서 한글 문장 부호가 나오게 되면 로마자 종료표 없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아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글 문장 부호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요것도요, 사실은 34항에는 요런 규정이 없어요. 요 내용이었고, 34항에는 로마자가 괄호나 따옴표로 묶을 때 로마자 종료표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요거는 46항 규정이에요. 46항에도 그 규정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시문에 그 체질량 주수의 BMI 다음에 소가로가 열릴 때 로마자 종료표를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거를 근거를 해서 기아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고 그냥 한글 소가로를 열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마자 다음에 한글 문장 부호가 붙어 나올 때, 요 반드시 붙어 나와야 돼요. 붙어 나올 때는 로마자 종료표를 아니한다. 그러면 붙어 나오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종료표 해야 돼요. 왜?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규정 10항의 예시입니다. 규정 10항의 예시를 보면은 영어로 로마하고 대괄호 속에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마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칸을 띄웠을 때는 로마에는 종료표를 또 여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규정의 예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로마자 다음에 한글 문장 부호가 붙여 나올 때 그때는 로마자 종료표는 안 한다.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는 한다. 왜? 10항 규정의 예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열고 LG 기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리 어려움이 없죠.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17번 문제. 세계보건기구 소가로 속에 WHO 닫고의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약 89%에 달한다 라는 내용인데 점자 확인합시다. 소가로 속에 WHO가 되어 있죠. 예, 이 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WHO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아시고요. 자, WHO가 로마자니까 로마자표 했고 대문자 단어표 66점 찍어놓고 그럼 WHO 어떤 사람은 WH가 약자가 있던데 왜 약자를 안 썼을까? 예, 요거는 또 영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영어 규정에서는 이렇게 약어로 WHO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죠. 이럴 때는 이거 WH 약자 안 씁니다. 만약 이걸 who라고 읽는다면은 WH 약자를 써야죠. 그죠? who is who is it? 누구세요? 할 때 그때는 who라고 읽잖아요. 그때는 WH 약자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세계보건기구를 얘기할 때 who라고 얘기 안 하죠. WHO라고 읽죠. 그때 글자별로 읽을 때는 약자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약 89%. 자, 여러분 규정 69항에 보면요. 이 로마자 단위를 쓸 때, 비로마자 단위를 쓸 때인데 여기서 퍼센트, 뭐 아니면 퍼센트 포인트, 퍼센타일, 또 뭐 퍼밀, 섭씨 몇 도, 뭐 화폐, 또 뭐 각도 몇 도, 뭐 이런 것들은 비로마자 단위에 해당되죠. 비로마자 단위는 어떤 그냥 한글이 붙여져 나왔을 때 한 칸을 띄죠. 그 다음 여기에 그 로마자 종료표 안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89%에 할 때 89 쓰고 퍼센트 기호 356에 1, 2, 3, 4 있죠. 그 다음에 이거 256 이거 로마자 종료표 안 써요. 왜냐? 비로마자 로마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로마자 종료표 안 합니다. 그리고 한글 애가 붙어져 있더라고 묵자에는 점자에서 한 칸 띄어서 에 달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빠르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강은 17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8강에서 18번 문제부터 이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